안녕하십니까, 오연웅입니다. 비상계엄령과 시험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치고 어제 경찰 승진 시험이 드디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을 향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찰사랑 카페에서 오한마 실종 질문방, 여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한마 콘텐츠 게시판에도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를 생각하려면 어제 시험이 어땠느냐를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어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다만 저도 실패한 시험 출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는 난이도에 실패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문제가 17문제나 출제돼서 제가 어제는 18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강평을 할 때 근데 봤더니 27번이 공제 문제집이나 뭐 오한마 요약집이나 응용 문제집이나 이게 다 들어있는 지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18문제가 아니라 17문제가 공제 문제집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진시험 실무종합과목은 반드시 공제 문제집에서만 내야 돼요?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 옛날에는 여기서 낸다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경찰 승진시험 공제회에서 만든 교재에서만 내느냐라고 하면 우리 경찰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공제에서 만든 교재에서만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실무종합 과목만큼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관행상 사실상 3년 전까지는 공제 문제집에서 100% 나왔어요. 99% 100% 다 공제 문제집에서 나왔고 대신 최근 2년 연속으로는 공제 문제집에서 90% 정도 지문이 공제 문제집 밖에서 한 10% 정도의 지문이 그래서 40문제니까 4, 46, 160개 정도 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개, 16개 지문 정도만 공제 문제집을 벗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17문제나 공제 문제집을 벗어나서 출제돼서 너무너무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일하면서 가정도 준비하면서 공부까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실패한 것이 분야별 출제에 실패했어요. 뭐냐면 이제 총론에서 20문제, 강론에서 20문제 출제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총론은 그렇다 쳐요. 자, 강론 안에 7개 이 경찰활동 파트가 있으니까 각각 한 3문제 정도씩 출제하면 3, 7에 21, 20문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 안보, 외사에서는 한 문제씩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잘하는 사람은 고득점이고 이거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제가 잘못됐다. 여러분, 저는 이 출제가 왜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아니, 실무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우리 경찰관이 실무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종합 과목만큼은 어떤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종합 과목만큼은 현직 경찰관이 그래서 뭐 직전 승진시험 고득점자라든가 뭐 경찰학 박사, 석사 분들이 우리 경찰 안에 엄청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직 경찰관분들이 출제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교수님들 출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무종합 과목만큼은 현장 경찰관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출제장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만 제가 뭐 교수님들을 뭐 디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출제장에서 이제 교수님들을 좀 부르시면 몇 번에 한 번만큼은 또는 한 시험장에서 여러 과목이 있으면 한두 분은 막 대화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문이라는 것이 좀 외골수 좀 그런 외골수 기질이 또 학문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는 좀 그런 측면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실무 과목만큼은 교수님 말고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들어가야 어떤 출제의 경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엉뚱한 출제를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제 당국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는 출제가 잘못됐다. 자, 정책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각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이 공제문제집 밖에 출제된 이 17문제를 심층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제문제집 밖에서 출제된 17문제를 한번 따져봤어요. 어떻게 따져봤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17문제가 공제문제집 밖에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3문제가 공제에서 출제된 것이죠. 공제문제집 안에서 출제된 것이죠. 자, 그런데 공제문제집 밖에서 출제된 17문제 중에서 그 17문제의 지문 4개가 다 공제문제집 바깥이 아니라 지문 4개가 다 밖에서 출제된 경우도 있고 지문의 한두 개만 공제문제집 밖에서 출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문 1개만 범위 바뀐 경우, 즉 지문 3개는 공제문제집 있는 지문 1개만 범위 바뀐 거, 이게 7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지문 2개가 범위 바뀐 것이 1문제, 지문 3개가 범위 바뀐 것이 2문제, 지문 4개가 전부 범위 바뀐 것이 7문제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여러분, 공제 문제집 안에서 23문제가 출제됐어요. 완벽하게. 자, 그런데 그 나머지 공제 문제집 밖에서 출제된 17문제 중에서 7문제는 지문 하나만 공제 문제집 범위 바뀌기 때문에 지문 3개는 공제 문제집 안에 있어. 자, 여러분,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 지문 3개의 OX를 알면 나머지 지문 1개는 OX를 몰라. 아니, 나머지 지문 1개는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OX는 반드시 알죠. 왜? 지문 3개의 OX를 알면 지문 3개가 5면 나머지 하나는 내용은 몰라도 X인 거지. 그래서 지문 1개만 범위 밖에서 출제된 이 7문제는 공제 문제집만 확실하게 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론상 시험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러나 이론상 논리적으로는 이것도 공제 문제집에서 출제된 거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23문제 플러스 7문제는 공제 문제집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30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문제가 공제 문제집만으로는 맞출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냐면 저는 경감시험의 경우에는 8개 이내, 경위는 10개 이내, 나머지는 12개 이내면 아주 최상위급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공제 문제지만 빠삭하게 알면 30문제는 맞춘다니까요. 30문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에서 자, 그러면 우리 공제 문제집이 아니면 그럼 채용 경찰학을 볼 것이냐. 자, 여러분, 자, 이번에 공제 문제집도 다 보고 채용 경찰학 교재를 다 봤으면 그럼 채용 경찰학 교재 때문에 추가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나 있었어? 제가 다는 건데 한 문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공제문제집 범위 밖에서 출제된 것이 17문제인데 이 중에서 채용 경찰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이야? 총론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채용 경찰학은 강론 비중이 15%로 줄었어요. 40문제 중에서 6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승진은 강론에서 2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채용 경찰학 시험에서 강론은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론은 채용 경찰학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총론에서만 채용 경찰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범위 밖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총론과 관련된 문제가 8문제예요. 자, 이 8문제 중에서 경찰학 교재에 대부분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야? 3문제밖에 안 돼요. 3문제. 10번, 15번, 18번 3문제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10번, 15번, 18번 이 3문제를 경찰학 교재를 보면 맞춰. 그러나 경찰학 교재를 안 봤어. 실무종합에는 내용이 없어. 그럼 반드시 틀려야 돼?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자, 10번, 15번, 18번에서 공제문제집에 없는 질문이 나온 대신 경찰학 교재에는 있는 내용. 이게 경찰학 교재를 안 보면 반드시 틀리냐? 그러지 않습니다. 보시면 자, 10번의 2번 질문이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여러분, 보안 대책 시행해야 하겠지. 그래서 이게 공제문제집에 없는 질문이지만 맞출 수 있는 질문. 또 10번은 나머지 3개가 공제문제집에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문제집만 빠삭히 알면 맞출 수 있는 질문이죠. 자, 15번은 이거 한 지문만 아니라 추가로 어쨌든 3개의 지문이 공제문제집에 없는 지문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틀린 지문, 맞출 수 있는 지문은 이 1번인데 자,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경찰의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여러분, 인권위원회는
경찰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명령할 수 없지. 그래서 권고, 의견 표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채용 경찰학교제 안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리고 18번에 더티엘이라는 표현이 이 공제문제집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남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으로 충고하는 거. 이게 비지바드니스잖아요. 비지바드니스. 남 참견하느라고 몸이 바빠. 비지바드니스. 그래서 이게 경찰학교제 안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제문제집 범위 밖에서 출제됐어. 근데 만약에 경찰학교제를 봤으면 추가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어? 없다니까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경찰학교제를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자, 하나는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자. 왜냐? 공제 문제집만, 저 출제를 잘못했습니다. 출제는 공제 문제집 범위 벗어난 걸 너무 많이 출제했어. 그러나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자. 왜? 공제 문제집만 빠삭하게 봤으면 23 플러스 7, 30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원위치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자. 대신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최근 2년은 공제문제집 범위 벗어난 것을 10% 지문을, 이번에는 17개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대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절하게 대비하자. 이 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 교재에서 적절히 범위를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 교재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정신적인 측면을 좀 신경을 쓰면,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대량으로 출제되는 게 경관시험, 경위공채시험, 경관시험, 경위공채시험에서는 벌써 한 6, 7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출제되고, 그러니까 채용의 경찰학, 경관시험의 경찰학에서는 계속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대 문제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막 출제되고 있어요. 경관, 경위공채 경찰학 시험에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면 수험생들이 내가 잘못해서 시험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이거 뭐 운에 의한 것이 아니냐. 시험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죠. 시험에 대해서 내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승복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범위 밖에서 출제됐을 때 100% 운입니까? 나는 운이 나빠서 떨어진 것이고 붙은 사람은 운이 좋아서만 붙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경관시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관시험에서 10대 문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거지 출제되는 거지만 6, 7년 연속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딱 한 번만 조금 수월하게 출제됐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돼요. 그래서 보통 막 10개 넘게 다 틀려. 이때 한 3개, 4개만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한 3년, 4년 연속으로. 그래서 필기시험은 계속 붙는데 체력장애라든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년 3개, 4개 틀린다니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 학생도 똑같이 못 본 내용을 푸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잘 본다니까요. 뭡니까 그게? 능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머리에서 두뇌가 그냥 정지가 돼버리면서 멘붕이 돼버리면서 폭이 비슷하게 돼버리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도 막 시장이 막 황폐화됐을 때 막 급 하락한다든가 급 상승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이 급 하락하거나 급 상승할 때 자기 포지션을 점검을 해서 대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걸러서 들어주십시오. 너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떤 지금까지 봤던 어떤 시험들 중에 좀 좋은 시험, 자 그래서 경관시험하고 행시를 합격할 때 어떤 때 합격했냐면 그냥 쉬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시험 잘 보고 왔어. 그래서 붙을 줄 알았는데 명단에 없어요. 제가 어떨 때 붙었냐면 이제 경관은 한 번만에 붙고 행시는 제가 본격적인 시험 3번 만에 붙었어요. 근데 2번 떨어질 때 잘 보고 왔어. 떨어졌어. 근데
세 번째 붙을 때는 경관시험 붙을 때도 그렇고 행시 붙을 때도 불이타가 출제됐을 때 또는 불이타는 아닌데 나는 준비를 안 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붙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붙었어요? 제가 진짜로 시험장에서 불이타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이 손가락을 넣어서 머리를만 잡아 쥐어 뜯으면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내 마인드를 살려서 어떻게든 목차를 잡고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서 엮어서 써서 냈는데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시험 출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됐고 출제 당국에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출제 당국의 몫이고 우리 개인으로서는 그럼 내가 떨어진 것이 모두가 다 그냥 시험의 잘못이야? 여러분 시험은 가장 공평한 겁니다. 시험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내 경쟁자도 똑같은 시험을 보는 것이고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발자를 덜 선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인원 선발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가장 공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 출제가 잘못됐어도 부정행위가 있지 않은 한 나는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차려야 돼?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긍정적인 감각이라든가 또는 뭐 끈기, 몰입감, 집중력, 나의 상식, 논리력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연습해야 되냐면 모의고사를 보실 때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지문이 있더라도 그냥 대충 풀지 않고 또 모르는 문제를 닥쳤을 때 멘붕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 논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서 비록 시험 출제가 나를 늪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도 나는 내 힘으로 그 늪을 빠져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역량입니다. 나의 역량. 그 역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살려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년 시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뭐냐면 자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자 공제 문제집을 베이스로 해서 또 교재를 제작할 겁니다. 제가. 그러나 이제는 공제 문제 범위를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령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오한마 요약집, 응용 문제집 이런 곳에다가 공제 문제집에 없다 하더라도 좀 주요 법령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추가로 기출문제집을 추가로 낼 겁니다. 이 기출문제집은 승진시험 기출문제집만.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은 승진시험 기출문제만 조금 얇게 보강교재, 보충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 교재들은 조금 범위를 넓히고 추가로 승진 기출문제집을 봄으로써 여기 더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경찰학 교재를 봐도 아까 경찰학 교재를 봤어도 도움받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가닥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출간 일정하고 강의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3월 말에 미리 조금 내고요. 이 기출문제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오한마 역지 빵꾸노트를 그래서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 좀 빵꾸노트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그런 교재를 좀 가급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낼 수도 있지만 가급적 내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공지문제집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지문제집이 나오면 공지문제집을 베이스로 해서 오한마 요약집부터 쭉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지문제집을 베이스로 하되 공지문제집에서 주요 법령의 중요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조금씩 넣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 공제문제집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제 암기문구 특강을 3월 중순에 하고 한 3월 한 18일 정도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을 만들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특강을 4월 중에 하고 그다음에 5월 말에 공제문제집이 나오면 오한마 요약집을 6월 달에 출간하면서 그때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 오한마 요약집을 강의 교재로 해서
8월에 암수입법 강의를 하고 9월에 응용문제집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하고 자 11월에 마무리 강의로 숫자 특강하고 200제 출제 예상 200제를 따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시험을 선택한 순간 합격도 불합격도 원인은 내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긍하지 않으시면 나한테 발전은 없죠. 뭔 말이냐면 출제 당국이 출제를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행위만 아니라면 여러분 출제 현장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행위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나 부정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출제장에서 이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출제 당국에서 잘못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출제위원이 잘못한 것이죠. 왜냐? 여러분 출제위원은 전권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검토위원이 있지만 검토위원이 한 번, 두 번 얘기해. 더 이상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출제위원이 잘못했으니까 출제 당국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구체적으로 누가 잘못했어? 출제위원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런 시험제도를 운영하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을 내가 만약에 탈락했을 때 출제 당국을 욕할 수 있습니다. 욕하고 잘못됐어. 개선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탈락한 이유를 모두 다 시험에다 맡겨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개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도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때 욕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려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 출제 당국에서 출제를 잘못해서 향후에 제도가 개선돼야 돼. 그러나 내가 떨어진 이유는 내가 붙은 이유는 내가 붙은 것은 내가 잘해서 붙은 것이고 내가 떨어진 것은 내가 잘못해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붙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면 반드시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사로서 제가 잘 되는 것은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제가 잘못되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험 출제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욕은 하시되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서 저와 함께 올해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의를 할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